이슈토크입니다. 최근 백스코의 행사가 재개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돼 있던 지역 마이스 업계가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론 감염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행사장 안에 사람들이 조금씩 채워지면서 현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부산 마이스 업계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에 대해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대학교 국제관광경영학부 김정은 교수, 파라다이스 부산 여은주 상무와 함께합니다. 현재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관광 마이스 업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마이스나 관광 업계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또 이 관광 산업이 좀 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이 부산 지역의 지역 관광 마이스 업계 어떤 영향들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하늘길과 국경이 막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동이 굉장히 제약된 상태에서 지역의 관광이나 마이스도 당연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지금 마이스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백스코에 예약된 2월에서 4월 행사 245건 중에서 188건이 취소되거나 연기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 날짜로 보면 2월 말 정도부터 3월 말까지는 거의 100%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달가량 있던 행사가 거의 취소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 마이스 업계는 성수기가 봄과 가을인데 네네. 이 봄에 예정되어 있던 행사, 백스코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 모터쇼까지도 네네. 취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변에 있는 여행업에 있는 모든 관련 업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은 국내외 항공 및 숙박업 객실 이용객 수가 전체적으로 약 90% 이상이 감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늘길이 막혔기 때문인데요. 국내선이 약 73%, 국제선이 거의 100%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99.8%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철길인 KTX 부산역 이용객 감소율도 2월은 54%, 그리고 3월은 25.7%. 아직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교통의 제약이 결국은 관광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부산 관광의 업체들도 당연히 매출 감소를 급격히 겪고 있습니다. 네네. 부산 관광 컨벤션 포럼에서 설문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요. 네. 그 결과에 약 92%가 직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고, 네. 기존 매출의 80%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네. 이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지출이 돼야 되는 각종 고정비. 그렇죠. 네, 뭐 세금이라든지 렌트비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세 번째는 이 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다 겹쳐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백스코 같은 경우는 좀 큰 행사들을 많이 개최하는 그렇죠. 곳이기 때문에 네. 피해가 또 상당하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어쨌든 뭐 항공 같은 경우는 뭐 국제선을 좀 재개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네. 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겁니다. 예상이 네. 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면서 생활 모습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광 트렌드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여행에 대한 불안 심리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는 아무래도 힐링과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이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웰니스 관광은 흔히 알려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관광하고 달리 네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조화와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관광 상품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앞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밸런스를 추구하는 이런 관광에 대한 테마 상품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확산시키면서 그런 주
앞으로 상품을 이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 주변에 산림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자연자원과 또 종교체험, 걷기 행사 등 명상과 같은 이런 인문자원을 결합한 네네. 그런 종합관광형 상품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과 일상적인 감염으로부터 공포심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부터 탈피하고 싶은 그런 힐링형 관광 상품이 확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아마 이 부분이 이렇게 뭐 웰니스 관광이라든지 치유 관광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또 온라인 체계를 또 바꿔놨습니다. 네. 뭐 이전에도 온라인 또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확장도 있었고요. 많이 활용해야 된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번 사건 때문에 네.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뭐 회의도 많아졌고 그렇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이 많이 이제 또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미팅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마이스 업계에도 앞으로 좀 많이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팬데믹 현상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 자체의 구조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미팅 테크놀로지에 집중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회의나 전시, 뭐 여행은 사실 온라인으로 하기 힘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회의나 전시 쪽에 아무래도 테크놀로지 적용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마이스라고 하는 업종 자체가 핵심은 만나는 것, 네네. 네트워킹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기술이 연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사실은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네네. 부분이 참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렇죠. 여러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회의의 어떤 내용 자체도 사실은 마이스는 이 시류의 흐름을 많이 타는 산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회의나 전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가 사실은 사회를 반영하기도 하고 산업 구조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질병 그리고 아까 상무님 말씀하신 건강, 웰니스, 치유 그리고 뭐 지금 우리나라 방역이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의 회의 자체의 테마 혹은 전시회 자체의 테마로도 이런 부분이 혹시 유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또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심스럽지만 조금은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 일본이 5월 말까지도 긴급 사태를 연장을 했고요. 네네. 마이스의 가장 대표 선진 국가라고 볼 수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7월까지는 모든 행사가 전면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조금 극복을 빨리 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식상한 말일 수는 있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아마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어떻게 본궤도에 빨리 자리를 잡을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 관광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부산을 꼭 찾게 만드는, 다시 찾게 만드는 요인들이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모든 지자체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또 관광산업이 주가 이루는 우리 부산에 있어서는 네네. 상당한 고민이 아닐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이해관계자들이 아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고 네네.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고객들이 니즈가 뭔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집적화해서 그런 체계화하는 작업도 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부산을 여행 올 수 있도록 매력적인 관광 상품은 물론 만들어져야 예.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 심리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어디로 가든 지금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산은 안전하다라는 청정 인식에 대한 그런 컨텐츠도 그런 스토리화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난달에 부산연구원에서 코로나19 부산 관광 위기 극복을 위한 많은 제안을 주셨었는데요. 네네. 그중에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은 그 부산 관광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서 시민 호캉스, 어울리버드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네. 시민 호캉스라고 하면 코로나로 지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지역에 있는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런 얼리버드 해외 글로벌 여행사랑 제휴를 맺어서 어떤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예약 시점에 있어서 제공해 주자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안되었습니다. 네네. 또 민간이 협력해서 부산 관광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민간 관광 안전 기금 조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위기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런 시 차원의 지자체 차원의 관광기금에 대한 지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측면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마케팅들을 좀 잘 활용하면 이 위기 상황을 넘어서 부산 관광이 발전이 될 부분이니까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부산 마이스 페스티벌에서 열린 포럼에서 두 분도 참여를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조금 궁금한데요. 부산 마이스 업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선 어떤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이스 페스티벌에서 나왔던 그 포스트 코로나의 최대 이슈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즉 지속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네네네. 과연 이 마이스 업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도 꾸준히 시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어떤 대응책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기를 앞에 이 대면을 해서 만나서야만 할 수 있는 회의라던가 아니면 전시회를 온라인이 중계를 해서 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시회 혹은 회의라고 해서 일부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회의를 하고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의 기술을 빌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대비책으로 제시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그 심리 자체가 얼어버렸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두 가지 중기와 단기 두 가지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은 여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가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하기 때문에 외국을 여행을 하기보다는 이제 국내에 있는 미팅 수요에 집중을 해서 우리끼리 어떤 수요를 유발시키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요. 네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상무님 말씀처럼 지자체가 우리 도시는 방역으로부터 조금 안전하다라는 그런 이미지와 브랜드를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대책이고요. 예. 이제 조금 멀리 봐야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PCO나 우리 마이스 업계가 그때그때 해외 협회나 기구에 나가서 연차총회라던가 각 분기별 회의를 경쟁을 통해서 아주 어렵게 따오는 이런 경쟁 PT를 해서 한 해 한 해 따오는 이런 마이스보다는 네. 아예 그 회의를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부산에 하나 유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그렇게 그 매해 연차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쏟았던 에너지를 또 다른 데다가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드렸었고 네. 또 이렇게 빨리 관광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와 회의에 집중되었던 이 수요를 조금 더 시야를 키워서 인센티브 여행 굉장히 대규모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샘플에서 봤다시피 그래서 이런 파급 효과도 크고 그리고 대규모 관광객을 일으킬 수 있는 인센티브 투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여행사, 키 포지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기관장
기관들 이런 분들을 좀 집중 타격해서 마케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팅테크도 물론 그 마이스 페스티벌에서 아주 그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참가자가 아니지만 키노트 스피커의 어떤 현장감을 살릴 수 있는 홀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시연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좋지만 비용이 상당히 적지 않게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전략화해서 회의에서는 회의장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를 살펴보면 그 사람들은 네트워킹을 하기 위해서 상대의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그 상실된 네트워크를 어떻게 살려서 사람들이 회의장에 올 수 있겠는가, 그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전시회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아무래도 눈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그 보는 것에 설득이 돼서 바이어들이 실제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이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이 테크놀로지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단기적 대응책, 장기적 대응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상무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응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그 언택트, 탈경계,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고 또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차피 미래를 위해서는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앞당겨지고 스피드 있게 또 압축되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호텔 산업 분야는 전통적인 호스피탈리티, 환대 산업으로서 인간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포스트 코로나 이런 시대에 호텔 부문 전반에 거쳐서 서비스의 혁신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호텔 차원에서도 이런 모바일 기술을 이용한 체크인, 체크아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민첩하게 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마이스 산업 그러면 여러 가지 패러독스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이스라 그러면 컨벤션이라는 대형이 아니라 조그마한 그런 미팅이나 인센티브 투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동양과 서양에 대한 문화와 이런 차이가 조금 더 많이 확산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K-방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체가 안전한 곳을 인식을 시키고 저희가 타깃 국가를 설정을 해서 그런 기업체, 인근 국가들 기업체의 인센티브에 주력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런 해외여행을 못 나가는 우리 기업체, 국내 기업체의 인센티브 수요도 반드시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런 데 조금 더 전문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그런 수요들을 오히려 부산에 끌어들이는 게 단기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하나 또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이런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또다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이런 백신이 상용화된다, 상용화되지 않는다라는 단계를 가지고 컨텐전시 플랜 2가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위기사항이 장기화에 대한 대비할 것에 고려해서 여러 가지 단기 정책, 또 교수님이 얘기한 장기 정책도 고려를 돼야 되고 또 백신이 저희가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지만 빠르게 개발이 될 경우 이런 마이스 산업의 경쟁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관계기관들이 협력하는지 이번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가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분께서 정말 구체적이고 좀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방안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위축돼 있던 마이스 업계가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비롯해 세운 대응책들, 계책들이 앞으로 이 재난 상황을 넘어서 부산의 관광과 마이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바라봅니다.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